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에 국정 쇄신 그리고 인적 쇄신을 약속했지만 일주일 넘게 매듭짓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또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이 흘러나오면서 정치권이 떠들썩하죠. 자, 이제 결론이 거의 막바지에 다른 분위기입니다. 자, 장갈 기자, 이르면 오늘이나 이번 주말에 인선을 단행할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후보군들만 여러 명이 언급이 되면서 많아요.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좀 피로한 게 사실인데요. 이르면 오늘도 비서실장은 발탁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의 첫 공식 외부 일정인데요. 오늘 참배는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 그리고 4.19 혁명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했고요. 10시에 있는 공식 기념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행사에는 여야 지도자들, 유공자와 유족들이 참여를 하는데 미리 일찍 참배를 하고 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조국 대표가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에 무엇을 하기에 공식 행사에 참여를 안 하고 오전 8시에 몇몇 관계자만 대동한 채 조조 참배를 했는가? 그렇게 야당 지도자들을 만나기가 싫은가? 오늘 첫 악수가 무산되어서 아쉽다라고 했습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 이 얘기 한번 잠깐 하고 가면은 공식 행사 참석 안 하고 야당에서는 왜 야권 인사도 안 만나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국 혁신당 대표는 예. 윤석열 대통령 스토커입니까? 10시에 참석하지 않고 다른 일정이 국가 원수로서 당연히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침에 참배했다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까? 거의 모든 것을 12조로 걸고 있는 조국 혁신당 대표의 태도는 아무리 뭐 이번에 12석 얻고 뭐 이제 총선 승리에 도취돼 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그렇게 뭐 조롱조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19 혁명 기념일에 이 현장을 찾은 것에 대한 의미를 두지는 못하고 10시에 뭐 꼭 참석했어야 한다라는 뜻으로만 얘기하는 것은 너무 협소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자, 야권 지적의 어떤 여당 대변인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자, 서정 변호사님, 일단은 대통령 인선 관련 하마평에 오른 인물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차기 총리 후보와 비서실장 후보들 많이 이름 오르내렸는데 사실 막 두 개 섞여 있습니다. 이분은 비서실장인데 또 다른 분석에서는 뭐 총무위 후보로 이름이 올라가 있고 굉장히 좀 혼재된 상황인데 일단 새 비서실장부터 결론을 낼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일단 보면 정진석, 장재현 의원 등이 좀 유력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시겠습니까? 먼저 이제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선임하는 게 맞고요. 예. 총리는 이제 조금 더 의견 수렴이나 좀 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총리는 또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 점에서 이제 아마 비서실장이 아마 이번 주 중에 좀 빠르면 오늘 늦어도 이제 이번 주 중에 임명될 거로 보고 현재 가장 유력한 분은 이제 장재원 의원이죠. 근데 비서실장은요 굳이 뭐 예를 들어 비윤이나 반윤 이런 이제 이렇게 쓸 필요 없다 봐요. 대통령이 참모 아닙니까? 대통령하고 이제 가장 호흡이 맞고 원팀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홍준표 시장도 장재원 의원을 추천했다. 이런 이제 보도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저는 소신껏 뭐 장재원 의원도 좋고 그다음에 정지석 의원도 좋고 그리고 얼마 전에 원희룡 의원도 제안했는데 뭐 거절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따라서 저는 소신껏 비서실장은 이제 인선하시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강성필 부위원장 생각도 좀 궁금한데 장재현 의원 얘기 나왔는데 장재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어떤 친윤 인사라서 야권에서 이제 좀 인적 쇄신하고 좀 거리 먼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반면에 대통령 의중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어서 호흡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해석들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좀 뭐가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인사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고려하시는 첫 번째 조건이 네. 본인과 친하냐, 본인이 편하게 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거 하나만 버리셔도 인력풀이 확 늘어날 텐데 이거 하나 때문에 사실 인력풀을 넓게 쓸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총리 후보하고 비서실장 후보하고 지금 혼재되는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인사청문회를 고려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정치를 해 나가시고 어떤 정치의 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흠집이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인사청문회를 피할 수 있는 비서실장과 이렇게 혼재되는 느낌이 있는 거고요. 홍준표 시장께서도 말씀하셨고 제가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총리가 됐든 비서실장이 됐든 특히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정치적인 미래가 조금 없으신 분, 계획이 없으신 분이 사심 없이 정부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을 할 때 되게 크게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비서실장과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편하게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본인 편하신 분으로 하셔도 굳이 이제 야당과 척만 많이 지지 않았다고 하면 할 수 있지만 총리 같은 경우는 빨리 야당 대표와 만나셔서 협의를 하셔서 하시는 것이 이 혼란스러운 전국을 수습하는 빠른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정몽재 대변인 생각도 좀 궁금한데 네. 장재원 의원 같은 경우도 있고 좀 야권 인사도 거론됐었는데 뭐가 좀 어떤 분이 가장 적절하다 보십니까? 저는 그 대통령실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선 야당이 지나치게 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간섭하려는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알고 국정 철학을 공유해서 대통령실 전체를 윤석열 정부 남은 3년의 성공 가도로 이끌기 위한 중요한 자리인데 뭐 국무총리와는 조금 결이 다른 인사 성격이죠. 국무총리는 뭐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야권과의 어떤 협치 가능성들을 고려해서 충분히 숙고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번엔 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 지난번 대통령 만날 때도 크게 기여했었고 이번 선거에서도 불출마하면서 선당무사의 모습을 보였었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도 가장 뜻을 맞춰서 국정 운영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뭐 어느 분이 비서실장으로 결정이 됐다고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야당이 지나치게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서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김지호 부대변인 생각도 좀 궁금한데 일단은 야권 인사가 맨 처음에 흘러나왔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우리하고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앞으로도 좀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같이 협의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야당 이재명 대표하고 좀 만나서 속 시원히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아니 이제 그런 어떤 박영선 국무총리 소리나 이런 부분은 네. 박영선 전 장관 자체가 민주당 당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인사에 대한 아이디어는 민주당과 뭔가 협치를 하겠다, 협력을 하겠다, 앞으로 정말 좋은 소통 행보를 보이겠다 이런 취지일 텐데 야당 대표랑 영수회담도 안 하고 소통도 안 하고 그냥 사람 빼가듯이 인사를 하겠다,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겠다 하니까 사실 저희는 이게 좀 이런 상황이 너무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엉망진창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워낙 난폭하게 의정 활동을 했기 때문에 반갑지 않지만은 뭔가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편하고 김건희 여사, 이기정 의정비서관,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 최재학 홍보비서관들과 잘 협치를 할 수 있다면 정말 안정감을 준다면 뭐 그러한 인사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엉망이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 이제 대통령실 발로 뭐 총리는 누구다, 비서실장은 누구다, 그 다음에 또 공식 라인은 또 뭐 그게 아니다, 또 비선 의혹이 하니까 저희가 네. 사실 좀 두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총리 관련해서는 사실 오늘 권영세 의원이 새로운 국회하고 일할 뿐인데 이전 국회에서 청문회랄지 임명하는 게 맞냐 이런 의견을 냈는데 한번 그 목소리 한번 먼저 듣고 오시죠. 대통령께서 아마 지금 그래도 최적의 인물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좀 물어도 보시고 또 고민도 하시고 그러는 것 같고 예. 또 그 과정에서는 또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내가 뭐 만났는데 누구를 추천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인물들이 이제 언론에 등장이 되고 어떤 비판적인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두루두루 찾는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건 좀 이해하시고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루두루 찾고 있다라고 대통령이 그러시던가요? 이런저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시거나 이런 거로 볼 때 그런 것 같고 다른 분들하고 네. 이게 얘기해서 여러 사람들 이 추천 들어온 걸 보면은 네. 그 미로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요. 네, 소정 변호사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전 국회에서 한 게 맞습니까? 이 다음 국회에서 처리한 게 맞습니까? 당연히 그 다음 국회가 맞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그 이번에 국회의원들 중에 떨어진 분도 있고요. 예. 공천이 안 되고 출마 안 한 분도 있고 거의 이제 5월 말에 임기가 끝나거든요. 이런 분들이 총리는 법에 제적 과반 출석해서 과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저는 이미 사실상 끝난 국회에서 동의하는 게 맞는가 생각이 들고 일을 한다면 이제 앞으로 1, 2년간 새로운 국회하고 총리가 일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국회에서 인준 동의안을 투표하는 게 맞다. 이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제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고 더 이제 여론을 좀 더 많이 수렴해봐야 된다 봐요. 천하의 인재를 좀 더 추천받아서 검증을 많이 해보고 지금은 이제 그 거론되는 분은 국회에서 다선 의원들 뭐 권영세 의원 본인도 많이 거론됐잖아요. 주호영 의원이나 여러분이 거론됐는데 저는 범위를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다. 국회 통과만 너무게 의식한다기보다는 더 이제 훌륭한 뭐 경제 전문가든 다른 분도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검증을 좀 더 많이 해보고 그렇다면 서두를 필요는 없다. 네. 다음 국회 인준하는 게 맞다. 이래 봅니다. 강성필 대변인. 그러면 일단 총리가 만약에 생각이 동의를 하자면 총리 인선 너무 뒤로 미뤄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일단 동의하지 않고요. 어허. 왜냐하면 21대 구성과 22대 구성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아니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현역 불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도 총선에서 많은 승리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현역 의원들이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구성원들이 다르지 않고 지금이 사실 혼란 전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인선을 해서 전국을 안정시키는 것이 그래야지 저희 야당으로서도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과 정책에 대해서 정부하고 상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라든가 여당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어쨌든 지금 뭐 여당의 대표가 지금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대화도 조금 어렵다. 또 그런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국무총리가 없기 때문에 또 그러한 모순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빨리 결정하는 것이 더 좋고 그게 이 총리 인선에서 계속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힘에게도 저는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하자, 빨리 하자. 좀 의견이 갈리시네요. 자, 이 얘기도 해볼겠습니다. 장가 기자, 일단은 인선 과정이 좀 늦춰지니까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인사 문제로 자중질환에 대통령실이 빠진 거 아니냐, 뭐 서로 다른 얘기 메시지가 나오면서 뭐 공식 라인에 대통령의 어떤 비선 라인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비선 실세, 특정 라인 이런 말들은 사실 정권 말에나 공공연하게 들을 법한 말인데 지금 벌써부터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선 이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냈을 때도 좀 반성보다는 정부의 좀 성과를 띄우는데 주력했다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한 여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 원고를 윤 대통령이 다듬을 때 3명의 극소수 참모만이 참석을 했고 좀 쓴소리를 하는 참모들은 배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대통령의 메시지 이후에 여론이 악화하니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이런 다른 참모들을 중심으로 수습에 나서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 이 야권 인사 박영선, 양정철 이 두 인물이 총리와 비서실장에 검토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도 대통령실에서는 사실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지만 윤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은 검토되긴 했다라면서 다른 목소리를 좀 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공식 루트를 통해서 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총선 참패에도 성과 띄우기로 민심을 잘 읽지 못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비선 실세가 있어서 지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한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비선 라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는 비선에서도 추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식 라인에서 검토를 하고 검증을 하고 통보가 돼야지 비선 라인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정치 공작이고 야당 탄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또 공식 라인에서는 아니다. 그래서 윤석열 비선 라인 밝혀라. 제2의 최순실이 누구냐? 이걸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안 되죠. 네, 얘기 들으셨는데 자, 정광재 대변인 일단은 뭐 대통령이 조언 들을 수 있는 그룹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근데 여기 최순실 얘기까지 제2 최순실 얘기까지 나왔는데
뭐 적절하다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습니다. 비선이라는 다소 정치 쟁점화, 그러니까 정치적 휘발성이 높은 어휘를 이용해서 대통령실을 흠집내기 위한 박지원 전 원장의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선이라는 것은 참모 조직 외에, 그러니까 공식적인 체계 외에 밖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지금 참모들과 회의를 했고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과 논의를 통해서 검토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공식 라인의 검토는 어느 정도의 윤곽이 드러난 다음에 공식 라인의 검토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왜 비선 논란이 있었느냐? 대통령실에 어떠한 직책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최순실 씨가 예를 들어서 청와대 뭐 부속실에서 비서관이든 어떤 식으로든 공식 직함이 있었다면 비선 논란에서 어느 정도는 자유로울 수 있었고, 그게 뭐 탄핵으로까지 연결될 사안은 아니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적어도 다 대통령실 안에 참모 그룹들과 얘기를 한 거고, 그 참모 그룹 가운데 다소 더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비선이 될 수 있는지. 비선은 말 그대로 숨어있는 선이라는 거잖아요. 노출된 선입니다. 이 비선이라는 말을 통해서 대통령실에 대한 정치적 폄훼,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김지호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어떤 비선이 작동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저 비선이라는 말을 야권에서 한 게 아니고 보수 언론에서 사설로 쓰고 보도를 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설을 언론에 퍼뜨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도대체 누군지 저는 좀 국민의힘 대변인님께 좀 묻고 싶습니다. 이 정말 대통령 공식 라인은 또 아니라 그러고, 아니라 그랬는데 그 다음날에 또 이분들은 또 기자들한테 맞다 그러고, 정말 정상적인 공조직에서는요 있을 수가 없고요. 위계가 있다면 밝혀서 정말 일벌백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어떻게 관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게 바로 비선 실세고요. 이런 비선 실세가 있으면 아무런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위계도 없이. 비서실장 수석 누가 오든지 바지 비서실장 바지 수석 소리를 면치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발 좀 대통령님이 좀 위계를 세워서 좀 이 부분을 잘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무회의 어떤 발언, 모두 발언 뒷수습, 그리고 인선 메시지 혼선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 장갈 기자, 일단 즉각적인 또 지지율 하락으로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요,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표를 한번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좀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총선 전 주만 해도요, 저렇게 30%대는 유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총선이 끝나고 난 후 11%포인트가 떨어져서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가 2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30% 지지율이 무너진 건 이 조사에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갤럽에서도 나온 수치가 있는데 윤 대통령 지지율이 23%로 취임 후 역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강선필 부대변인 생각이 좀 궁금한데, 일단은 총선 실패와 윤 대통령의 어떤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이런 수치로 이어졌다. 그리고 또 하나가 윤 대통령이 최근 일부 당선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국정 운영 방향은 옳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해서 여러 말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결과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총선에서 패배를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보여진 모습에 대해서 유보층들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실망스럽구나라고 확신을 갖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패배 이후의 모습인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이 모두 발언과 같은 경우에서 결국 들어보면 대통령은 열심히 했는데 국민들이 좀 잘 몰라주시고 그 이후로 공무원들이 조금 제대로 홍보하지 못했나라는 어떤 탓하는 것 같은 모습이 조금 실망스럽고, 마지막에 최근에 벌어진 이 총리와 비서실장의 인선과 관련해서, 그리고 거기에 더해져서 모든 일간지에서 말하고 있듯이 비선에 대한 의혹, 그런 것들이 보수층으로서는 과거에 있었던 탄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정말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이렇게 여론조사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손석희 변호사, 일단은 총선 이후에 뭐 정체가 아니라 쭉 떨어지는 지지율 상의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그 유례 없는 총선 참패다 보니까 네. 일시적으로 이제 지지율이 뭐 출렁출렁 떨어질 수 있죠. 일시적이다.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걸 잘못 읽어서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면 이러면 이게 진짜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외교 안보는 이제 한미일 동맹이잖아요. 이걸 세세 외교로 바꾸거나 아니면 이제 북한의 USB 주는 이런 외교로 바뀌면요. 진짜 보수층까지 이탈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경제도 건전 재정, 그다음에 그 원전 생태계 복원 이런 걸 이게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뚝심 있게 밀고 나가야 된다. 그다음에 의료교육도 오늘 좋은 소식이 국립대에서 이제 자율성 있게 50%에서 100% 사이 뽑겠다.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의료교육도. 그다음에 노동개혁, 교육개혁 모든 개혁을 더욱 힘차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큰 방향을 바꾸지 말라는 게 자유우파 보수층의 일반적 요구입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한 거죠. 여기서 이제 지지율이 일시 출렁한 데서 근본적으로 이 우왕좌왕 방향 바꾸면 진짜 위기가 올 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은 인선 문제 그리고 국정 방향도 이후에 좀 저희가 지켜볼 대목이다 이렇게 봅니다.